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어떤 그 논설을 보다 보니까 그 댓글에 88년생이신 그 이제 한 분이 뭐라고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올려놨냐면, 그냥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직장인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차라리 망해서 다 같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인 글이죠.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왜 이렇게밖에 못 되었나 라는 좀 되게 좀 안 좋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진짜 뭐 나라가 망해가는 거 있나 라는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어느 나라든 흥할 때가 있고 또 쇠락해서 망할 때가 오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고려의 그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그 백성들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조선으로 이름이 바뀌고 권력층들이 이제 뒤바뀐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망한 것도 권력층들이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나라를 운영할 이 능력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망가져 왔던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되게 암울하죠.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운영할 리더들이 잘 안 보이고, 나라 안에는 큰 도둑들이 들끓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사기꾼들, 담합하고 조작하고 남을 뒤통수 치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너무 많죠. 또한 그 개개인들 간에 연대하지 못하고 같이 힘을 합치지 못하게 서로 분열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비방하게끔 지금의 정부가 되게 나쁜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 놨죠. 미투라 그래서 성추행, 성폭력, 고소, 고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다 집중시켜서 지금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놨죠. 어떻게 남녀에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라이들도 있고 인간 말종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남을 의심하고 남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언제든지 핸드폰 녹취를 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해서 그걸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고소고발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용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성추행, 성폭력을 얘기해서 돈을 뜯다 보니까 그쪽 산업이 되게 이렇게 썰렁해졌다라고 얘기까지 하죠. 물론 그런 업에 대해서 제가 뭐 권유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 거고,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저기 거리에서 20대 젊은 청년이 중년 남성을 핸드폰으로 때리고 해서 그게 영상이 이렇게 노출이 돼서 이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 남성이 맞는 걸 제지하느라고 그 여성의 몸에 손을 댔다면 아마 성추행으로 100% 잡혀갔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댓글에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 미투다 아니면 성추행이다 뭐 뭡니까? 뭐 그런 각종 그런 얘기들로 사람들 올가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해서 더 이상 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들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지금의 정부와 지금의 기득권들이 그래놨다라는 거죠. 왜? 자기들이 지배하기 좋게, 자기들이 해먹기 좋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이상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한 거죠. 그래서 아까 댓글에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생활인들입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벌써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비해서 몇 배가 올라서 너무 힘들어하고요.
영끌 비트하라 그러고 비트코인 하라 그러고 뭐 주변에서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된다고 얘기하고 비교하고 갑질하고 괴롭히고 도저히 한 개인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과중한 업무를 주고 네가 못해서 그렇다라고 윽박 지르고 갑질하고 괴롭혀서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자살하게 만들고 한국전력이라는 곳이 하청업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안전장치 같은 거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그냥 위험한 일에 투입시켜서 감천사 당해서 죽게 만들고 있고 그럼에도 정부는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거나 창피함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 그래 놓고 대한민국이 2021년에 4% 경제 성장률을 내보였다고 자랑스레 떠들고 다니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맞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논란의 소진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청년들의 의욕은 희망은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출산율도 2015년에 1.24, 16년에 1.17, 17년에 1.05, 18년에 0.98, 19년에 0.92, 2020년에 0.84라고 합니다. 2020년 UN 출산율 조사 대상 198개국 중에 꼴찌라고 합니다. 최우선 소멸 국가 1위라고 하죠. 1호. 2030년에서 2060년 한국 잠재 성장률은 0.8%가 될 걸로 전망한대요. 국민은행 재정 수지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는 2039년에 적자로 전환, 2055년에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인 거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지금의 정부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죠.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민연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2%에서 15% 인상해야 된다고 제시했지만 사실상 지금의 정부가 거절했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15%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18%, 20%, 25%그 이상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연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세상에 공짜 없죠. 누군가 내줘야 되는 거죠. 일하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현상 무리인 얘기죠. 기업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고 가계부채가 1450조이고 1850조이고 정부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는 다 합치면 4000조 5000조를 육박하는 이 시기에 정부는 지금도 괜찮다면서 적자 재정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요. 자기들 거 아니고 그냥 잠시 자기가 머무르는 동안에 자기 취직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에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나라를 망가뜨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수치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미투와 여성 인권, 페미주의 이런 걸로 온갖 세상을 추악하고 더럽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더군다나 먹고 사는 생활에 꼭 필요한 원동력인 그런 마음들을 흐리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렇게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혹독하게 만들고 더 내용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 가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 참 씁쓸하고 암담하죠. 앞이 안 보이죠. 그냥 망쳐온 거죠.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포퓰리즘에 주가 5천을 얘기하고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얘기를 하고 정말로 100년 대계를 위한 한국이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가계부채가 심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폭탄으로 터져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죠.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연착륙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출하는 방식을 원리금 상환으로 바꾸고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고 빚을 내는 걸 되게 위험하게 되게 무섭게 생각하고 정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 없고 거저 없는 거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 사는 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힘들다. 그리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가족은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등에 칼 꼽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연대하고 같이 좀 믿어주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참 말처럼 이렇게 진행이 좀 쉽지 않죠. 워낙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 언제든지 남의 선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선의를 감사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염려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저도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지금 세상에 100%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신뢰하는 관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횡설수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정 설날 명절을 앞둔 전날입니다. 오늘 하시는 일들 마무리하실 부분들 좀 잘 마무리하시고 중간 정리 잘 하시고 지금 뭐 정시나 뭐 부동산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언론 뉴스들을 보면 대거 안 좋은 뉴스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좀 추스리고 잘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항상 표정 관리, 항상 마음까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끔 자신의 멘탈을 좀 잘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엄동설한 추운 날씨에 오갈 데 없는 많은 힘든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독자가 산 거라고 1인 가구들의 그 경제적인 그 공공이 점점 더 심해지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자신도 잘 살아야 되고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주 작은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